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새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복지 정책 변화 사항들인데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25년간 노인복지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번 정책 변화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복지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긴 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을 절약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개선 사항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서 받으셨죠? 이제 그 감액률이 10%로 줄어듭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함께 연금을 받으면 각자 25만 원대밖에 안 되셨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29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합치면 월 6만 원 넘게 연간 7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 금액이면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요. 더욱 중요한 변화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 연금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그만큼 기초연금이 깎였잖아요. 이제는 일을 해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노인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이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73세 박정숙 할머니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기초연금 27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파트타임으로 월 50만 원을 버신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었어요. 하지만 새 정책 하에서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소득 50만 원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월 총 8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또한 기초연금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어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두 번째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평생 2개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개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 6개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해져요. 이는 실제 어르신들의 치료 필요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나당 본인 부담금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만약 4개를 해야 한다면 기존에는 400만 원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1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28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죠. 이 정도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단초점 렌즈만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초점 렌즈 등 고급 재료도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는 수술 후 안경 없이도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볼 수 있어서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돼요. 건강검진도 2년마다 받던 것이 이제 매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 항목도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치매 조기 검진, 골밀도 검사, 심혈관 정밀 검사 등이 추가되어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매의 경우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새로 추가되는 검진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 인지기능 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 낙상 위험도 평가, 영양상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찾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루 10만 원씩 부담하던 간병비가 절반인 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정책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재활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뇌졸중, 골절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본인 부담금이 현재 30%에서 10%로 줄어들어요. 재활치료는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원이 있으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돌봄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에요.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기존에는 4시간으로는 식사 준비, 청소, 개인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일만 겨우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산책을 함께하고 취미 활동을 도와드리는 등 정서적 지원까지 가능해집니다. 68세 이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본인 부담금이 월 30만 원 정도 들어요. 새 정책에서는 서비스 시간은 늘어나는데 본인 부담금은 오히려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비스는 더 받으면서 돈은 덜 내는 거죠. 이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에요. 요양보호사 이용도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등급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기 시간도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2-3개월이 걸렸는데 이제는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에요. 특히 응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새로 도입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임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드려요. 이 서비스는 최대 7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도 일반 서비스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주거 지원도 눈에 띄게 개선돼요. 집안의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 문턱 제거 등의 주거 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이런 개선 작업에 드는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면 본인 부담은 10만 원만 하시면 돼요. 주거 개선 항목도 다양해집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에 그쳤다면 이제는 스마트홈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 복용 중인 약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 혈압과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전용 임대주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전국에 5만 호 정도인데
2027년까지 15만 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임대주택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의료 시설, 돌봄 서비스가 통합된 케어하우징 개념으로 설계됩니다. 1층에는 보건소, 분소와 약국이 있고 2층에는 운동시설과 문화센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네 번째로 일상생활 지원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에요. 먼저 교통비 지원이에요.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교통비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는 월 10만 원, 중소도시는 월 7만 원, 농촌 지역은 월 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지역별 교통비 차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에요. 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택시의 경우 기본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신비도 월 3만 원씩 지원돼요. 스마트폰 요금 훨씬 줄어들겠죠?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 통신비 지원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필수가 되었거든요. 통신비 지원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화상통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각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주 2회 한 달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료하시면 태블릿 PC도 무료로 지급해 드려요. 문화 바우처도 연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동반자 할인도 적용되어서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때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문화바우처 사용처도 다양해집니다. 기존에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강좌, 여행 상품까지 확대됩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료 지원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지원이 있으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 같아요. 전기료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확대됩니다. 노후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때 구입비의 70%를 지원해 드려요.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생필품 할인 혜택도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0%에서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장보는 비용만 해도 상당한 전략이 될 거예요. 이 할인은 시니어 할인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전국 주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할인 대상 품목도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됩니다. 쌀, 라면, 우유, 계란 등 기본 식료품부터 화장지, 세제 등 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특히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의 경우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공신탁제도, 집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는 받으세요. 다섯 번째로 정말 혁신적인 제도가 하나 도입됩니다. 바로 공공신탁제도예요.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5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집을 국가에 신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들이 그 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기말아버지 부부 같은 경우를 보면
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공공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집은 그대로 살면서 월 16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연간 1,920만 원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기존의 주택연금과 다른 점은 국가가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상속도 보장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공공신탁은 최소 상속액을 보장해 드려요. 공공신탁제도의 장점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연성이 높아요. 생활비가 더 필요하면 월 지급액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줄일 수도 있어요. 둘째로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아요. 셋째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 생활상담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돼요. 월 1회 방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려요. 공공신탁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주택은 월 120-15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월 150-250만 원, 10억 원 이상은 월 250-4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는 주택 가격의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어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드려요. 생각보다 크죠? 실제 혜택 계산해 보니 이 정도예요.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 부분에서 72만 원에서 300만 원, 의료비 지원에서 70만 원에서 200만 원, 생활비 지원에서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예요. 월로 계산하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셈이죠. 73세 박할머니 사례로 다시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연 72만 원, 의료비 지원으로 연 100만 원, 생활비 지원으로 연 200만 원, 총 37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박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새 정책으로 월 총 수입이 70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68세 이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연 144만 원, 의료비 지원으로 연 150만 원, 돌봄 서비스 확대로 연 120만 원, 생활비 지원으로 연 200만 원, 총 61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할아버지는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부부 합쳐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70대 김할아버지 부부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연 288만 원, 의료비 지원으로 연 200만 원, 공공신탁으로 연 1920만 원, 생활비 지원으로 연 240만 원, 총 264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월 22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하며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혜택들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즐길 여유가 생겨요. 셋째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이런 좋은 혜택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혜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인상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정도예요.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돌봄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신탁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는데 아직 세부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져요.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중복수혜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신탁을 이용하시면 일부 다른 혜택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전문 상담사가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혜택 조합을 찾아드리고 신청 과정도 도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5년 새 정부 노인복지 정책 변화 사항들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혜택들이 새로 생기고 기존 혜택들도 대폭 확대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점이에요.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정책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정부에서 자동으로 찾아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혜택별 신청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재정관리,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또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